안녕하십니까. 천심민심의 천남수입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는 이재명 대세론을 확인해줬습니다. 여권은 급격히 이재명 지사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경선 일정이 한 달 가까이 남아있고 호남권 경선 결과도 나오지 않았지만 여후명 여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할 정도로 대세가 굳어졌다는 것이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막 경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우리 국민의 선택 기준을 보면 심판하려는 성격이 강한 선거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선거로 구별되었습니다. 정권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은 아무래도 심판적 성격이 강한 투표 행태를 보였습니다. 반면 직접 정부를 선택하는 대통령 선거는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담아서 투표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역시 심판보다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권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세가 되는 것도 그가 역동적인 정치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거침없는 사이다 발언에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야권에서 윤석열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겠다는 희망과 함께 진보정부에 대한 윤석열의 단죄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초반 국민 참여 경선 결과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진 이상 이제 대선 판도는 이재명 대세 이전과 이후로 바뀔 것입니다. 국민의 관심도 이재명에 대적할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에 쏠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은 윤석열에 대한 타 후보의 집중적인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동시에 급부상한 홍준표 후보에 대한 견제도 필요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야당은 정권교체, 즉 반문재인 전선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온전한 계승자라기보다 현 정부와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했던 이재명 지사와의 전선에서 싸워야 합니다. 누가 이재명의 대항마로서 경쟁력인 후보인지 새롭게 구축된 새로운 전선에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섰다는 것입니다. 지난 6일 강원도를 찾은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하나 계승이냐는 물음에 대해 왜 자꾸 흑이냐 백이냐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질문이 많이 받는다면서 청출어람의 더 나은 정부가 돼야 한다는 목표가 있다고 애둘러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추구하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모두 계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권교체, 즉 반문재인 전선은 약화되고 대신 반이재명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정권교체 여론이 약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문 전선에서 반이 전선으로 바뀌었다면 이에 대항해 출전하는 야당 선수 교체 가능성은 없을까요? 윤석열 후보는 누가 뭐래도 반문재인의 상징이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윤석열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을 이길 후보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재명을 꺾어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은 누가 이재명을 꺾을 후보인지를 다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후보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야권 대표주자로서 온갖 공격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전선으로 인해 다시 한번 위기를 넘어서야 하는 기로에 선 것입니다. 여전히 윤석열이라는 카드가 유효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많은 친인척들이 모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추석은 추석입니다. 추석 밥상머리에서 다음 대통령을 두고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추석 연휴는 여론 형성에 매우 중요한 계기입니다. 대선 판세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혹 가족끼리 의견이 다르더라도 화목한 추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심민심은 여기까지입니다. 풍성한 추석 되십시오. 감사합니다.